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번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를 맡은 아름고등학교 한승호입니다. 자, 실제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지금 이제 동아시아사가 총 5단원으로 나와져 있는데, 1단원 같은 경우에 동아시아 역사 시작, 이제 선사시대부터 진한까지는 2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4문제, 3단원 동아시아 사회변동과 문화교류에서 5문제, 그리고 4단원 동아시아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에서 6문제, 그리고 마지막 오늘날의 동아시아에서 3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역대 수능 출제 경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3월 모고 옆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3단원과 4단원의 비중이 한 절반 이상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열에서 한 12문제 정도 이제 보통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요 부분에서 좀 약간 공부를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주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동아시아에서는 근현대사거든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단원과 5단원에서 이제 많이 그 변별을 내기 위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아시아사에서 이제 어렵게 나온다면 주로 이제 연표를 묻거나 뭐 가나 2개를 질문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시기 사이를 있었던 일을 묻는 문제로 많이 주로 변별을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1등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연도를 꼼꼼하게 암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보면, 난이도는 요번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 1등급 컷은 50점 만점이었고, 2등급 컷은 이제 44점으로 이제 EBS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의 난이도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평이하고, 문항도 이제 어렵게 내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꼬아있는 그런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직 학기 초고 학년 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 학생들이 뒷부분까지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전부 이제 근현대사 부분으로, 이거는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진짜 아직 뒷부분까지 공부를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게 아마 초수생만 본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랬던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다 지금 뭐 19번, 17, 18, 19, 20번 뭐 그리고 뭐 또 10번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어쨌든 간에 뒷부분과 관련된 문항인데, 아마 거의 아편전쟁 이후로는 거의 진도를 못 나갔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동아시아사를 지금 3학년 때 배운다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틀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3학년 때 배웠다면, 동아시아사를 내가 정근대사 파트라도 좀 꼼꼼히 잘, 그걸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건 해결되는 문제니까, 지금 여기 점수가 당장 안 나와도 뭐 약간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 나오는 주요 이제 문제 7문항들을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로 4번 문제, 러일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전쟁의 결과로 오른 것은 3점짜리인데, 그림은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 속에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일어난 이 전쟁을 풍자한 것이다. 일본은 봉천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동해해전에서 발템 함대를 격파했다. 이후 두 나라는 미국을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고 이 전쟁을 종결하였다. 여기서 주요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제 봉천 전투, 동해해전, 발트 함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포츠머스 조약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츠머스 조약, 여기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우리가 누가 이겼는지는 뻔히 알고 있죠. 당연히 이제 일본이 이겼고, 일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지배권과 함께 어디를 얻냐? 어디를 얻냐면, 바로 리순과 다롄의 조차권을 차지하였습니다. 리순과 다롄은 어디 있냐면 그 요동반도 이제 끝자락에 있는 그 도시들인데, 이제 거기들을 이제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일본 그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뉴큐를 병합한 거는 1870년대 일이고요. 이것도 이제 뭐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3번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는데, 이제 닉슨 독트린은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자 그에 대한 이제 부담이 늘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1969년에 발표하였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 같은 경우에는 의화단 운동의 결과 신축 조약을 통해서 이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10번 신의 혁명입니다. 밑줄친 이 혁명이 일어난 시기로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가 이제 순원이 되겠죠. 이것은 순원의 임시 대총통 당선증이다.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했다. 그래서 우창에서 원래 군인들이 봉기를 해서 이 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호응한 각성이 청으로부터 독립을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우창이라는 곳은 이제 오늘날 이제 어디로 불리하면 이제 우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한 하면은 좀 이제 요즘 학생들 좀 많이 알 텐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자, 그러면 이거 연표 문제잖아요. 연표 문제인데 자, 이거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 진짜 모르면 틀려야지 약간 이런 수준이죠. 모르면 틀려야지 이 수준인데, 이제 우창봉기, 일단 우창봉기로 시작이 됐는데 우창봉기는 1911년이고 신해혁명의 결과 순원이 임시대총통으로 선출되고 중화민국이 수립이 된 것은 1912년입니다. 그래서 1911년, 1912년인데 각각 연도를 살펴보면 운요 사건은 1875년입니다. 그리고 청해전쟁 발발, 두 번째 청해전쟁 발발은 1894년이고요. 아까 방금 배웠던 러일 전쟁 같은 경우에는 1904년입니다. 1904년. 그리고 이게 흥정 헌법 대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청나라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식적으로 반포하는 건 정식적인 헌법 반포는 아니지만 흥정 헌법 대강 같은 경우에는 1908년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회의는 1921년이고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다음에 조선의용대 창설은 1938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은 1941년입니다. 대략적인 역사 흐름을 안다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감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연도는 그래도 좀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좋고, 그리고 흥정 헌법 대강 아까 말했잖아요. 청나라의 헌법이를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08년인데 일본의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든가 대한국 국제 같은 것도 같이 연도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연도 묻는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일단 대일본 제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1889년이고, 그리고 그 대한국 국제, 우리 대한제국의 헌법은 1899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해가지고 이런 헌법들도 연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조각상은 이와미 강산의 관리인으로, 이와미 강산이 좀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파견된 오쿠보 나가야스이다. 그는 여러 갱도를 개발하고 조선에서 들여온 회치법 등을 활용하여 가의 생산량을 늘렸다. 여기서 회치법이라는 것은 납에서 뭐를 분리하는 기술입니까? 은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거의 100%는 아니지만 동아시아사에서 이제 그런 물품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이제 물품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한 열에 한 8, 9은 은으로 가셔도 됩니다. 은으로. 은이 어쨌든 간에 동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전근대 시대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제 그 중단원에서도 이제 은경제 유통, 은경제 발달에 대한 그 중단원이 따로 나올 정도로 어쨌든 은의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은은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었냐? 자,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의 비단 등을 구입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은을 주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비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조 편법에서 세금 납부에 이용이 되었다. 명나라 때 이제 장거정 때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청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법으로 이제 지정은제를 실시했던 것이 이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과 니은에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기역과 니은에서 이게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구나 하면 되고, 징더전이라는 게 있는데 오답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징더전이라는 그런 생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주요 생산품으로 이제 외국에 수출한 것은 바로 이제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그리고 송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했다. 요거는 이제 가마쿠라,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동전입니다. 동전. 동전이기 때문에 좀 이것은 관계가 없다.
아무래도 이제 송나라보다는 이제 명과 청, 이제 아무래도 중국 시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오답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문화대혁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알면 바로 그냥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틀렸던 것은 여기까지 아직 공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주자파.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제 주자파 타도를 외치며 여기서 주자파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 그들의 어떻게 하자 타도를 외치며 상경한 홍위병들은天安門 광장에 집결하면서 요天安門이 은근히 또 약간의 좀 페이크가 될 수 있다 생각은 하는데 이것 때문에 천안문 사건 이걸로 이제 오해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뭐 선지에 또 그거로 이제 약간의 뭐 페이크를 넣으려는 약간 그런 선지는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문화대혁명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대혁명의 기운이 고조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홍위병들은 구문화, 구사상, 구풍속, 구습관의 타도를 내세우며 어떻게 신문화, 신사상, 신풍속, 신습관 이런 구호를 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사당과 불상 등을 파괴하였고 집집마다 마오쩌둥의 초상화나 사진을 걸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문화대혁명은 왜 일어났냐? 아무래도 1950년대 마오쩌둥이 시행했던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한 그런 급격한 정세 변화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밑에 이제 오답 이야기로 나와 있는 이제 선지들 한번 하나하나씩 봅시다. 1. 55년 체제에 있는데 이거는 일본의 이제 1955년 약간 이제 사회당의 좌우파가 통합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수 정당인 자유당과 이제 민주당이 통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당이 바로 일본의 자유민주당입니다. 자유민주당을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날 자민당이라고 불러요. 자민당. 그 자민당이 1955년부터 해서 언제까지 이제 집권을 하냐면 굉장히 길게 해요. 1993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민당 집권 이게 55년 체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에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충칭에서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중일전쟁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어났겠죠. 중일전쟁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3번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이거는 이제 청일전쟁의 결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타이완과 요동반도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삼국관 서부로 인해서 요동반도는 실패하고 타이완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그것까지 해서 아까 말했던 미순 다롄까지 차지하게 되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3번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 전쟁의 결과로 있었던 거고 아까 러일 전쟁의 결과는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다음 4. 대장정 이거는 뭡니까? 이제 중국 국민당과 이제 공산당이 서로 어떻게 대립을 한 건데 이제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장정이 실시됐는데 이거는 이제 중일 전쟁 이전에 있었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황제가 이르기를 역적 오삼계가 반란 일으키니 윈난 구이저우 등의 혼란이 빠졌다. 오삼계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반란의 기세가 날로 커지니 짐이 하늘을 대신하여 그를 토벌하였다. 또한 그의 손자 오세번이 스스로 목을 내어놓아 변경이 편안해지니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사건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이제 오삼계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다른 별다른 힌트는 없는 것 같아요. 오삼계가 누군지 아냐 얘를 아냐 모르냐 약간 이거를 좀 묻는 문제 같은데 이제 오삼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3번의 난 원래는 명나라 출신의 장수였다가 였지만 청에 항복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영토를 하향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강희제 때 이제 반란 일으키다가 진압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3번의 난 중에서 오삼계를 아냐 모르냐 사실 이제 그거 말고 다른 힌트는 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게 학생이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의 황제 그래서 황제는 바로 이제 강희제고
오삼계는 아까 3번의 난을 일으킨 이제 주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 왕조는 어디입니까? 예,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그래서 정답은 사고전설을 편찬하였다. 예, 3번이 바로 정답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가는 이제 청이고 청의 강희제는 오삼계 등이 일으킨 3번의 난을 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희제와 관련돼서 같이 알아둬야 될 것은 이때 같이 좀 비슷한 시기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아까 언급됐던 타이완에 있던 그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었고 이 정성공의 반란 때문에 청나라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냐? 바다로 이제 나가지 말라고 이제 인근 연해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내륙으로 이주시켜버리는 천계령을 실시해요. 천계령이라는 일종의 해금 정책의 일환이죠. 그렇게 실시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 통제하였다. 그리고 이제 천계령을 이제 3번의 난이 진압되고 천계령도 자연스레 풀리긴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더 어렵게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좀 약간 이제 인간적으로 좀 아직 4월이니까 좀 약간 살살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제 어쨌든 문자의 오기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청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약간 가혹하게 지식인들을 탄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탄압을 하는과 동시에 일종의 좀 회유책으로 어떤 뭐 이런 책 편찬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인들 그 당시에 또 학문적으로 이제 고증하게 발달과 더불어서 어쨌든 고금 도서 집성이라든가 사고 전서라든가 이런 책 등이 이제 편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 1, 2, 4, 5번 한번 살펴보면 1번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려 윤관과 관련이 된 거죠. 그 여진족들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기병을 이제 윤관이 이제 주로 이제 기병을 창설하였습니다. 자,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있는데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이거는 칭기스칸 몽골 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과 기유 약조를 체결하였다.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애동학부와 확친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통신사를 파견하는 등 그리고 포로를 교환하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호부를 설치했다. 이게 도호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 도호부, 도덕부 요거는 이제 당나라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 멸망 때도 당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겠다 이라고 하니까 이제 결국 이게 안동이라는 건 어쨌든 당나라 기준으로 동쪽, 이제 베트남 경우에도 당나라 기준으로 남쪽이니까 안남 도호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라가 이에 반발하면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이 뭔지도 좀 이제 오답들 선지들을 하나하나 이게 뭔지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학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선생님도 이게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상 이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의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나오면 좀 약간 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근현대사에서 이걸 좀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연도를 굉장히 좀 이제 잘 파악해야 되고 이제 보면 가 같은 경우에 봅시다. 가부터 타이완의 중화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생각해보면 타이완이 자주 나오네요. 평화조약 비준 문서를 교환하고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에 타이완 주재 일본 재외사무소와 도쿄의 중화민국 대표부는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자, 이거는 중화민국 정부와 그 다음에 타이완 정부가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한 것은 중화민국 타이완 정부와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이제 서로 이제 맺은 일화 평화 조약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가는 이제 일화 평화 조약이고 이게 연도가 언제가 되냐면 1952년입니다. 52년. 그리고 서원나이 중화인민공화국 총리와 다나카 일본 총리는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양국 간의 적대관계 청산과 국교 정상화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국이에요. 우리가 중국이랑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총리가 이제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는데 이것은 바로 언제냐? 1972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화평화조약과 그 다음에 중일 공동성명 사이에 해당하는 걸 찾는 그런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정답은 2번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자료 가 1화 평화조약 같은 경우에는 1952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저원라이하고 다나카가 만난 거는 중일 공동성명인데 이건 1972년입니다. 중국 이제 일본이 각각 대만과 중국과의 이제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와 관련이 된 건데 52년과 7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타이완은 1화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습니다. 근데 닉슨 독트린 이후 냉전이 완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였는데 그 이전에 어디와 이제 국교가 정상화됐냐? 바로 한국과 일본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이 1965년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박정희 정부였죠. 박정희 정부 때 어쨌든 우리나라는 김종필과 일본에서 오이라 해서 김종필 오이라 회담이 있었고 이때 이에 반발하는 시위로 6.3 시위가 이제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정답은 2번인데 저기 이제 뭐 다른 것들 연도도 봐야죠.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이죠.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후반부에 해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한국의 독립이 이제 최초로 이게 언급이 되었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할 것을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1943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해요.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인데, 이때 이제 언제냐면 이건 197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생각은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이 있고, 베트남 공화국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있습니다. 각각 연도가 있는데, 이제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한 1945년이라면, 이제 베트남 그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1955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그냥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이제 베트남 공화국이었으면 정답이 좀 이제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페이크를 넣기도 합니다.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이냐, 베트남 공화국이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냐. 아까 말했듯이 베트남 공화국 같은 경우엔 1955년입니다. 그것도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를. 비슷한 문제로 해서 또 이제 이걸 헷갈리게 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 그리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거는 이제 2000년이 넘어가네요. 이제 2001년입니다. 2001년. WTO에 가입했다고 했고요. 국동국제군사재판, 가로에서 도쿄재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1946년과 1948년 사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 자, 밑줄친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진은 이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함정을 타고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이 전쟁에 개입한 미국은 강늪지대에서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 함정을 도입하여 수색작전 등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통킹만 사건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베트남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자주 이게 그 주된 원인으로 해가지고 주요 사건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정답은 이제 바로 4번입니다.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결과를 나왔다. 어쨌든 보면 이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1964년에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때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박정희 정부였는데 아까 한일 기본조약과 마찬가지로 해서 이때 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베트남 파병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후 미국은 1973년에 이 파리 평화협정이란 이것을 체결하면서 결국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직 여기까지 공부하지 않아서 이제 틀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해가지고 한 현대사에서는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살짝 언급됐긴 했지만 한 세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한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데 이 베트남 전쟁이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재작년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베트남과 관련해서 나온다고 하면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베트남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뭐 베트남은 하나 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뭘 낼까?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래 베트남 전쟁이 밖에 없지 하면서 막 이렇게 내지 않나. 보통 이제 동아시아사에만 한국, 중국, 일본을 다루는데 그래도 좀 이제 그래도 베트남과 몽골도 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나올 만한 소재로는 뭐 이제 이 베트남 전쟁 빼고는 뭐 쩐홍다오 해가지고 이제 몽골 침략을 막아낸 인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이머이 정책 정도 뭐 이렇게 좀 제가 볼 땐 그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내기에는 보다는 좀 그래도 아무래도 베트남 전쟁 쪽으로 많이 끌릴 것 같고 아마 요번에도 좀 아주 좀 이제 높은 확률로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베트남 전쟁을 아주 상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해가지고 베트남 뭐 이거 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파리 평화협정이 1973년 체결되었고 아예 그래서 이제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어떤 베트남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어쨌든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베트남 공화국,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베트남 그냥 공화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연도 해가지고 그것도 해가지고 10년 각각 10년, 20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좀 오답을 볼까요? 만주국이 수립이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만주사변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만주사변인데 이거 1932년이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싸운 전쟁입니다. 미드웨이 해전 해가지고 관련된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되었죠. 태평양 전쟁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는 이제 포츠담 선언은 일본에 이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1945년에 발표되었었는데 요거에서 이쯤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일본이 이제 핵을 맞고 이제 뭐 그렇게 되었죠. 자, 그다음 신헌법 가로에서 평화헌법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본이네요. 어쨌든 약간 좀 뭐랄까 선지가 다 좀 일본과 관련된 것들이 막 나오네요. 사실 이거 일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약간 그런 식으로도 어쨌든 좀 풀 수 있지 않나. 막 베트남 전쟁은 몰라도 1, 2, 4, 5가 명확하게 다 일본이라서 이게 베트남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 4번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요. 5번 신헌법, 평화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그 주도하에 제정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본의 군사력 보유 금지 등의 내용이 이제 담겨 있고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효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그 6.25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랑 이제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체결하여 군사 동맹을 강화하게 되긴 하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나중에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서서히 이제 배워나갈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문제가 쉬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점수가 낮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 생각에는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풀이보다는 좀 지금 어차피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풀면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알면 그냥 맞추는 거고 그냥 모르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서 그런 거고
이제 차근차근히 충실히 이제 공부한다면,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 말하는 포인트대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연표라든가 시기 같은 거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EBS 수능 특강 뭐 뒤에 보면 연표 같은 게 있어요. 예, 이런 것들에서 보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좋은 성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는 약간 고인물 과목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고인물이 되면은 또 굉장히 또 편한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딱 보자마자 그냥 정답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뭐 성적이 나온 거에 뭐 좋고 나쁨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다음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꾸준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